그 웹툰이나 웹소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그 예전에는 진짜 방송 작가, 드라마 작가,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 감독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영화화하거나 뭐 책의 원작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들이 특히 OTT 플랫폼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왠지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웹툰이나 웹소설 플랫폼을 자주 방문하고 거기서 보석을 찾는 것이 이제 주가 됐나요? 회사마다 다르고 좀 다를 텐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저희 기획실에서 이제 그 웹툰을 계속 서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웹툰들이나 웹소설은 랭킹이 있습니다. 그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매기는 랭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랭킹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의 역사도 있고 네. 오래됐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는 좀 블록버스터를 좀 제작비가 큰 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특화가 돼 있으니까. 네. 리얼라이즈. 예, 리얼라이즈는 그동안 해오신 작품들을 좀 소개해 주시자면. 미녀는 괴로워. 그다음에 국가대표 기획했고요. 광의 왕이 된 남자. 네. 그다음에 신과 함께 완투. 네. 그다음에 지금 전지적 독자 시점. 네. 뭐 이렇게 뭐 지금 10월 26일 날 자백 개봉하고 있고요. 자백까지. 예.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큰 영화의 성과를 냈던, 그리고 어쨌든 3편의 천만 영화를 보유하고 있는. 그다음에 신과 함께를 또 글로벌 OTT랑 또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신과 함께 자체가 웹툰이었고. 그다음에 전지적 독자 시점도 웹툰 웹소설인 거를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도 다 아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의뢰하는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겠네요. 좀 사이즈가 좀 큰 것들은. 웹툰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화가 되던 그 무렵에 사실 초창기가 신과 함께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그 웹소설의 가능성을 되게 일찍 파악하시고 그걸 작품화 하신 거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망가 시장이나 그다음에 DC 코믹스와 마블을 갖고 있는 미국이 어쨌든 이 디바이스의 변화와 인터넷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걔네들은 그냥 자기네들의 전통을 고수했다가 디바이스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웹툰이 결국은 이 컨텐츠 시장을 다 휩써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전통을 가진 애들은 그동안 자기들은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재빨리 이거를 딱 스마트폰에 맞는 그런 포맷으로 개발해낸 게 전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일본은 웹툰이 그렇게 뭐 물론 피코마가 가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고 많은 일본의 만화가들도 전통적인 출판 만화에 대한 그게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컨텐츠가 웹툰으로 진화한 거는 한국 컨텐츠 인더스트리를 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서 막 그때 엄청나게 데모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 만화 시장이 죽었습니다. 일본 만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을 거의 초토화됐는데 거기다가 또 인터넷으로 이제 불법으로 애들이 스캔 받아가지고 만화들 다 해가지고 시장이 한국 만화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을 때 2010년도, 2009년도에 몇몇 작가들이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인터넷 웹툰을 만든 게 그러니까 완전히 산업이 붕괴됐다고 생각했을 때 혁신을 만든 게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네요. 영화도 80년대 옛날에 헐리우드 직배 영화 네. 들어오면 우리 한국 영화 망한다고 막 명동에 있는 코리아 극장에 막 뱀 풀고 그랬고 한미 FTA 하면서 스크린 쿼터 없앨 때 여배우들 빼놓고 전부 다 머리 삭발하면서 투쟁했는데 그 두 개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지면서 한국 영화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컨텐츠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냐 안 것이냐를 가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전지적 독자 시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기대되는 작품인데 네네. 웹툰 읽다 보면은 정말 뭐 웹소설도 그렇고 야 예전하고는 정말 상상력의 규모가 달라졌다. 상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더 창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훨씬 더 다변화되고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영화를 위해서 웹툰들을 검토해 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제가 이제 이 영화계에 처음 들어왔던 90년대 초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인더스트리가 업계가 되게 좁았고 뭐 작가
풀도 되게 작고 감독 풀도 작고 뭐 되게 작은 인더스트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됐고 기껏 하면 최인호 씨 소설이 새로 나왔댄다. 황석영 씨 소설이 나오면 뭐 어땠냐 이런 것만 이제 원천 소스로 있다가 지금 뭐 웹툰 작가들이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그들이 또 굉장히 다양한 게다가 요즘 글을 쓰는 친구들의 어떤 그 자유로움이란 우리는 산업에 있는 애들이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 검열을 해요.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지? 이거 상업적으로 이런 예산 들어가면 이거 못 하는데 이 다 인더스트리에 들어온 애들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경험을 한 애들이. 근데 웹툰 그리는 애들이 뭔 상상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 대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되게 좀 자극적인 것도 있고 조금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게 임팩트가 있게 좀 대중들이 처음에 받아들이니까 네. 정말 다양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소재 뭐 캐릭터 너무너무나 아무 제한이 없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애들이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제 그럼 영화로 나오나요? 드라마로 나오나요? 영화로 일단 계약을 나오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드라마도 하고. 네네. 근데 그 전지적 독자 시점은 그 IP의 특성상 네. 지구가 멸망하는 얘기를 네. 이게 조그만 디바이스에서 이게 참 본다는 게 그 좀 맞지 않는 것 그러네요. 같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언더독이거든요. 전지적 독자 시점을 픽업했던 가장 큰 이유도 지금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과 역사상 가장 부유하게 태어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존재감도 많이 못 느끼고 네.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네.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질 거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전지적 독자 시점을 통해서 야 너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야 너도 정말 훌륭한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주인공이 그런 홀어머니에 지방대학의 비정규직 사원에 한 번도 자기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얘가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캐릭터입니까? 멋진 이야기고. 그리고 팬데믹을 겪고 지금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지금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걸 굳이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디폴트 값이잖아요. 네, 지구가 네. 멸망할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논 이야기가 주인공은 언더독이야. 뭐 다 갖췄죠. 네. 거기다가 네. 새로운 볼거리 다 있고. 영화가 먼저냐 드라마가 먼저냐 이런 판단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세계 1등 해보고 싶다 이런 또 욕망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전독 씨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저희가 아직 밝힐 수는 없는데 해외 배급 팀도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만 서비스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미국에도 서비스되고 유럽에도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그 영화도 극장에서만 개봉하는 것이 아니라 OTT에서도 이제 오겠죠? 그래서 좀 변화가 있는 거는 예전에는 아까 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해외 세일즈를 먼저 했잖아요. 네, 네. 전독 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극장에서 딱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독점 주려고. 맞네.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딜을 할 수가 있겠네요. 큰 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의 웹툰 플랫폼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웹툰 플랫폼들 뭐 가깝게는 일본이나 뭐 있을 텐데 네네. 거기서 잘 되는 작품들은 우리도 가져오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또 그래서 작품을 보고 뭐 이런 일도 하세요.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게 26번째 살인이거든요. 26번째 살인이라는 그 일본 그 피코마에서 3등을 하고 계속 서비스하고 한 달 뒤에 이제 한국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 저작권을 사셨구나. 네네. 그러면 한국으로 왔더니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일본만큼의 성과는 그렇진 않고 아무래도 이제 연쇄살인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그걸 좋아하는 장르의 매니아들이 많은데 네.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인기가 많은데 일본만큼의 인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보시면 일본에서 잘 되는 작품들도 이거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매력적이겠다라고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죠. 제가 미녀는 괴로워가 일본 만화 아닙니까? 그렇죠. 칸나상 다이세코 데스라고 일본 만화를 제가 원작. 그다음에 이번에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게 됐고 영화 인생을. 또 제가 일본의 출판 만화인데 그게 한 1,000몇백만 부가 팔렸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갤러리 페이크라고. 갤러리 페이크라는 만화에 제가 지금 판권을. 그래서 지금은 또 일본은 지금 일본의 사실은 인더스트리가 되게 지금 미미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좀 슬로우합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창작자들도 내 컨텐츠를 일본
그 필름 메이커보다는 한국 애들이 더 잘 만들 것 같아. 한국이랑 같이 일해보려고. 네, 같이 일해보려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리고 그렇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리 페이크는 지금 말씀드리고 일본의 역대급 IP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이랑 하겠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 저희랑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그만큼 한국 컨텐츠의 위상이 네. 지금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